저희들이 그 이제 정기호 대표님 모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네.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 네.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력 또는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구나라는 한 단면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국무회의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겁니다. 국무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번에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어색하시죠? 이러고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날만 하더라도 여러 국무위원들이 다소 가시도친 얘기들을 뱉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분위기가 살벌한 것이었는가 또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 국무회의 때부터는 굉장히 안정되게 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놀랍게도 발언들을 다 껄끄러운 발언들도 시키고 또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솔직하게 의견들을 밝히고 하면서 지금 2주 됐는데요. 아마 국무위원들은 굉장히 만족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누구 국무위원들한테 개개인에 물어봐 소감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비교적 선선한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런 장관으로 거죠. 물러날 때까지 네. 어쨌든 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봅니다. 그런 것 자체가 공정 가능성을 보여주고 서로 주장은 달랐지만 서로 협조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금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에도 벌써 그렇게 어색한 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58% 정도의 업무 지지율을 보였다고 하는 건데 저로서는 약간 낙담스러운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낙담이라는 것은 저는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체감적으로는 좀 더 높아야 하는데 높아야 되는데 60%는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58%가 좀 낮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약간 들 정도예요. 여전히 이제 관망하는 국민들이 더 있다. 신뢰를 100%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물을 때 마음으로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답하지만 워낙에 그동안에 적대 진영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그 답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아직은 못 쓰는 거죠.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 전문가시니까 서울은 불장이 돼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얼음장도 저런 이제 얼음장도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책이 이런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냐, 아니면 단기 처방이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가면 당장 이제 갑론을박이 나오고 논쟁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불장이 생기는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예견되어 왔던 것들이고 서울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 저게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은 붙으면 너무 뜨거워지고 또 식으면 너무 식어버리는 약간의 냄비적 어떤 속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금 빨리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빨리 출발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올 연말 내년 정도 가면서 상당히 뜨거워질 거라고는 일반적으로 예상들이 되어 왔죠. 지방 아파트나 땅값이 냉각 상태에 있다 또는 냉동 상태다 하는 것도 역시 예상되어 왔던 것들이고 당분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방 문제는 집값 문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웬만한 도시에도 센터들이 집들이 빈집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뭐 울산이다, 뭐 포항이다 이런 데 가도 시내 센터들이 집들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은 없고 별다른 처방도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소위 우리가 지역에 어느 정도 활기를 바라느냐 또 지역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것은 저는 지금의 지역 균형 정책으로는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방법과 다른 어프로치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방법을 못 고치고 있죠. 말하자면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어떤 어프로치냐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지금 정책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설명하기 시작하면 좀 길어져요. 그런데 서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역시 이제 지금 3만 가구를 더 짓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만 가구를 더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본격적인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 같은 것을 뭐 어떻게 이용을 해서라도 공급을 좀 더 화끈하게 늘리는 예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내각이 빨리 구성이 되어야죠. 내각이 빨리 구성이 되어서 서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서울시장하고 새로 들어선 내각이 서울의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을 늘릴 것이고 어느 정도 늘려갈 거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 보여주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파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강남 이런 데는 다 이제 완전히 고령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한 게 한 5년부터다 이렇게 본다면 75년에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를 갖기 시작한 사람은 지금 건 7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70대 중반, 80대 이렇게 들어가면 집 팔아야죠.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후에는 상당한 자연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당장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당장이 뜨거워지는 것은 당장의 공급 계획으로 재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죠. 이거 뭐 세제 가지고 풀어질 문제 같지는 않고 공급 계획을 화끈하게 내놓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내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정도로 보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